그래서 그 내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여기가 지금 1.5룸인데 이렇게 커요.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거실이 지금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 물건 촬영하면서도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상태가 워낙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물건의 입지예요. 그리고 경쟁성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 틀림없습니다. 정신 다시 한번 차리고요. 최종 투자금은 2,200만 원 들여서 이자를 제외하고 500만 원이 남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대전 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 지금 현재 와 있어요. 근데 일단 건물 자체는 상태가 지금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상태가 지금 좋은 물건이고요.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이 무려 22년도 5월 4일입니다.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준신축이 아니라 신축급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현재 근린주택으로 빠져 있고요. 1층에 보면은 지금 소매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 이렇게 막 붙어져 있죠.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 가 아니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없어요. 여기는 찾아올 수 있는 업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실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주차장도 굉장히 지금 넓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9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주차는 일단 여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지금 9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과 주차 대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천장 상태 보세요. 그냥 새 거예요. 22년이다 보니까 더 이상 체크할 것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축이라 하더라도 누수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장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전혀 없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옆에 측면도 한번 볼까요? 측면에 으리으리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이거 보세요. 수두룩 빽빽이에요. 수두룩 빽빽. 와, 지금 여기가 18개 호실인 거예요. 미쳤다. 진짜 미쳤다. 페인트 까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새 거예요. 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물건 촬영하면서도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상태가 워낙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물건의 입지예요. 그리고 경쟁성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 틀림없습니다. 정신 다시 한번 차리고요. 우리 이제 임장 온 거니까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면서 저도 빠져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 물건 말고 다음 물건, 다음 물건, 다음 물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장을 다니시면 됩니다. 지금 8개 호실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거의 반절 정도는 지금 공실인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도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가구 주택이 일반 매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매로 접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경매에서는 명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수강생분들은 명도 너무 어렵지 않게 원활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내가 낙찰을 받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잔금 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한에 잔금을 낸 다음에 명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전 처음부터 잔금을 내고 나서 명도를 하지 않습니다. 낙찰 받은 날 동시에 바로 명도를 또 진행을 하면서 빠르게 명도를 하면서 실제로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시간도 더 드릴 수 있고 그 사이에 잔금을 치자마자 바로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경매 한번 하고 싶고 관심은 있는데 이 명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서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함이 있습니다. 101호 일단 상가입니다. 상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죠. 2층 201호부터 206호까지 지금 6가구로 되어 있고요. 3층 301호부터 306호까지 6가구, 401호부터 40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포함해서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도 18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도 동일한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올라가서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현황 상가 공부상이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문이 열려 있네요. 자동문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지금 이용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용 산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비용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뭐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20-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30만 원 때문에 입찰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월세 나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상가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가늠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또 있습니다. 이 물건 자체는 지금 토지 면적이 약 108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이 157평이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딱 들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CCTV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채널도 많지만 지금 CCTV 화질도 나름 괜찮거든요. 모니터를 이렇게 안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모니터를 놓거든요. 이 화면이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또 보인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또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월세 계약하기가 또 수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임대 맞추기에도 뛰어난 물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한번 타볼게요. 엘리베이터가 그래도 생각보다 별로 안 크지 않을까요? 토지가 뭐 118평이면 적은 건 아니지만 대전에서 또 그렇게 큰 토지는 아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 무슨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쭉 보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도 뭐 선불대가 전혀 지금 없는 물건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제 5층입니다. 5층인데 지금 세대가 없어요.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층에 누다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복층이랑 지금 테라스가 있는데 그쪽을 지금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 특별히 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일 깨져 있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보일러실이겠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좀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도시가스 쪽에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제가 딱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저 무드등 간접등 보이세요? 문 색깔 호텔 온 것 같아요. 다가구 용도 변경해서 호스텔을 쓰고 있는 건지 되게 호텔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세요. 405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문도 되게 이런 재질도 처음 보는데 문도 너무 깔끔하고 이뻐요. 인터폰도 지금 카메라까지 다 달려있죠. 자재를 딱 좋은 거 썼겠구나. 엘리베이터 여기도 너무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 타일 깨지거나 누수 있는 것들 현재 없습니다. 404호가 있고요.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로 해서 4층만 지금 5가구거든요. 여기는 누가 봐도 주인 세대죠. 화려합니다. 화려해. 근데 이것도 다 위에 천장이 있죠. 이거 문 다 일부 세팅해서 다 깔맞춤한 거예요. 문부터 다르잖아요. 여기가 지금 주인세대로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누다락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호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401호 같은 경우에만 지금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3, 404호, 405호는 지금 1.5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도 내려가 볼게요. 이게 보이세요? 복도 긴 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제 눈이 안 좋은가요? 그 정도로 지금 쭉 뻗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임장을 되게 많이 해봤지만 108평에서 이렇게까지 좀 뺄 수 있다는 게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뺐어요. 와, 여기 301호부터 지금 306호까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길고 많은 호실을 뺄 수 있는 거는 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인 세대 빼고는 전부 다 1.5룸이랑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실을 지금 뺄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가구인데 전부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2층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2층인데요. 여기가 이제 206호고요. 이제 여기가 205호입니다. 와, 참 이거 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쫙 은은하게 해놓은 거예요. 전 이게 좋아요. 지금 여기가 4호, 1호, 202호, 203호입니다. 그냥 여기는 손댈 게 하나 없어요. 뭐 타일 깨진 거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흠은 뭐냐? 굳이 따지자고 하면 저는 1층 상가예요. 1층 상가가 공실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유일한 단점이지 않을까. 하지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게 굉장한 장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남들이 봤을 땐 단점이지만 이 다가구 주택을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기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단점은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일단 여기 지금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공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만 쫓아오세요. 와, 집이 지금 너무 좋아요. 일단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불부터 한번 켜보겠습니다. 진짜 최고다, 최고. 일단 센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다 보이세요? 이 센서가
딱 들어오자마자 센서 다 켜져요.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좀 인테리어를 했는지 신경 썼는지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1.5룸인데 이렇게 커요.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거실이 지금 굉장히 넓어요. 상태가 그냥 아예 새 거죠. 블라인드도 되어 있고 에어컨도 루컴스로 새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까지 해놨어요. 시계까지 지금 해놨고 TV 다이. 근데 TV 같은 경우에도 벽걸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간접등 되어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도배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크보다 훨씬 더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 거라서 충분히 지금 자재를 굉장히 좋은 걸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새 겁니다. 새 걸로 지금 클래스로 맞춰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도 지금 옵션으로. 와, 너무 좋아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고 물도 잘 나와요. 전자레인지, LG 냉장고, 냉장고까지 아예 그냥 풀 옵션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폰 카메라 나오는데 에어컨, 리모컨, 이거는 이 시계 리모컨까지 이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실이 되지 않게끔 지금 다 해놨고요. 또 빠질 수 없는 게 화장실이잖아요. 와, 화장실도 뭐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냥 깨끗해요. 해바라기도 되어 있죠. 액세서리가 뭐 까져 있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지금 청소는 안 돼 있거든요. 청소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낙찰 받으면 공실이잖아요. 바로 임대 내놓고 바로 여러분들이 임대 세팅도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색깔도 이렇게 좀 포인트를 또 주고 이 타일 이것도 괜찮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줄눈까지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곰팡이가 피지 않게끔 센스 있게 지금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침대 안 앉아볼 수 없겠죠? 침대 좋습니다. 새 거예요. 여기 또 특징이 뭐냐, 1.5룸이잖아요. 에어컨이 또 있어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거든요. 이게 거실 그리고 방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놓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여기는 옵션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박이 깔끔하게 다 잘 돼 있고요. 그냥 새 거예요.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새 거라서 상태가 너무 좋다. 근데 여기에다 또 센스 있게 화장대까지 너무 완벽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요 24타경 11535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54-2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지금 빠져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18억 5천 정도 되는 물건인데 한번 유찰돼서 12억 9,500만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약 108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157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도 공부사항과 현황상이 다른 점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 걱정할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소매점 상가 하나 있고요. 2층에 다가구 주택 6가구, 3층에 다가구 주택 6가구, 4층에 다가구 주택 5가구가 있는 물건입니다. 총 룸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원룸 1개 호실, 1.5룸 15개 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 1개 호실, 1층에 상가 1개 호실이 있는 총 18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2년 5월 13일 날 한밭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권리가 10억이 있든 1억이 있든 가압류가 있든 부채가 있든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낙찰자가 전혀 인수해야 될 필요가 없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 하면 권리 분석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 돼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 권리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는 3초에서 5초면 권리 분석이 끝나고요. 다가구는 임차인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면 권리 분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말 기초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다가구 주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가구 세미나를 요번에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세미나 때 실제로 경매가 진행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다가구 세미나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까지 차로 10분 소요가 되고요. 대전 IC에서는 차로 9분 거리, 대전 지방법원까지는 차로 1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까지는 또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5km 이내에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소는 대덕구 중리동입니다. 실제로 위치를 봤었을 때는 동구, 용존
용존동과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소로만 봤었을 때는 대덕구가 일반 지역보다는 조금 더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우리가 지역을 행정상 나누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용존동과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입지가 큰 차이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물건처럼 또 느껴지고요. 또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도 많기도 하고 실제로 외근을 오시는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대전, IC까지 또 가깝고 산업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 수요도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입찰 경쟁이잖아요. 입찰 경쟁에 있어서 다른 물건 대비해서 물건 경쟁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게 되면 요즘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컨설팅 의뢰하실 필요가 사실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높게 쓰기만 하면 낙찰을 받거든요. 근데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야지만 또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컨설팅 입장에 한번 돼서 보시면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높게 써서 낙찰 받으면 컨설팅 업자한테 컴플레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좋아하고 집가 상승이 되는 그런 지역들만 되게 높게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높게 받아도 어차피 여기는 나중에 집가 상승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지가 컨설팅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애매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봐도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 경쟁이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물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탐나는 물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5룸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1.5룸 자체가 투룸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는 임대 수요도 굉장히 또 뛰어나고 수익률도 굉장히 좀 뛰어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위에 또 주인 세대가 없으면 매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주인 세대까지 또 완벽하게 있고 복층과 테라스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월세 시세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죠. 원룸이 저희 한 가구가 있습니다. 원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한 500에 40 정도를 잡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에 60만 원 정도가 시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찰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0에 55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0에 80 정도로 잡았거든요.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한 층으로 봤었을 땐 투룸이긴 하지만 누다라고 해서 지금 방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테라스까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0에 110에서 120 정도는 충분히 세를 맞출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1000에 80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500에 30만 원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에 30 정도면 당장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렌트 프리 기간을 여러분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좀 주고 임차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트 프리를 여러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렌트 프리 아까워서 계속 공시를 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렌트 프리를 주고 임차인을 좀 맞출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보증금은요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는 무려 975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 세대를 좀 더 받는다라고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처럼 보여집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최저가에서 여러분들이 10% 정도 더 쓰신다고 해도 이 물건은 대출 90%가 100%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 대출 90%면 11억 6,6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는 약 6,300만 원,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명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명도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요. 뭐 수리하거나 그럴 부분들이 특별히 뭐 1층에 뭐 현관문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와서 수리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초기 투자금은 1억 9,2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11억 6,600만 원에 5% 연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479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대출을 11억 6,600만 원이나 받아? 그리고 이자가 479만 원, 480만 원 정도면 너무 과하게 대출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자를 480만 원을 들어오는 것도 없이 계속 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과하게 대출을 받은 거고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월세를 약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대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월세 975만 원 정도로 제가 세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75만 원에 이자 479만 원을 제외하니까 무려
순월세가 496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를 다 빼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싹 다 빼고 약 500만 원 정도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상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가를 투자를 한 것도 있고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 우려라든지 공실일 때 이자 그리고 관리 비용까지 상당하게 많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가격만 저렴하면 공실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후를 준비를 하거나 내가 월급 외에 월세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다가구주택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니까요.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9,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약 18억 5천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감정가 18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을 취득세 포함해서 1억 9,200만 원으로 이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증금 1억 7천만 원 세팅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억 7천만 원 회수할 수 있다면 실투자금은 2,200만 원입니다.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면요. 순월세 보수적으로 잡아서 496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최종 실투자금 2,200만 원을 계산해보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270%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최종 투자금은 2,200만 원 들여서 이자를 제외하고 500만 원이 남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은 일반 매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매로 매입하셔야 됩니다. 투자금 별로 없이 건물을 일반 매매로 하는 거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로 매입을 하게 되고 시세보다 기본적으로 2억, 3억 정도 저렴하게 또 매입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일반 매매에서는 일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은 또 주거용이라서 공실 우려도 없고 또 신축이고요. 또 경매 입찰하기 전에 내부까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실수 없게 할 수 있는 이 다가구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사해서 입찰하셔서 건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